지금 정청래 대표가 SNS를 통해서 오늘은 제가 못 봤었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짤막한 메시지, 때로는 긴 메시지도 내고 계시는데 일단 먼저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요거를 6월 12일 새벽에 딱 한 문장을 올렸거든요. 새벽에? 네네. 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무슨 의미야? 갑자기 왜? 그 대통령 순방길에 뭘까? 라는 여러저러 해석이 붙었습니다. 이거는 뭐 무슨 의미라기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선전포고 시즌 2로 보시면 됩니다. 선전포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은 짧고 딴지는 영원하다. 시즌 1이고요. 두 번째가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인데 저 내용을 지금 대통령님 해외 순방 갔을 때 올림으로써 모든 이슈를 그냥 끌어들이는 그 블랙홀 효과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정성래의 윤석열 선언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를 올려가지고 그때도 상당한 주목을 끌었는데 그때 아마 이준석 그렇죠. 이준석 대표 아마, 시절. 예, 대표 시절에 열심히 근데 했다라는 얘기가 그거랑 있었었지. 저거랑 보면요. 색깔만 다르지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로 하여금 왜 윤석열을 떠오르게 만들었을까? 이게 좀 의미심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 이렇게 자꾸 말 안 들으면 곤란해. 윤석열 어떻게 됐는지 알지. 윤석열 탄핵당한 거 봤지. 파면당한 거 봤지. 그렇게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저는 윤석열을 떠오르게 만드는 화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거는 저는 굉장히 국민들에게도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컸다. 전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청래 대표는 이제는 보안 수사권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그 뭐랄까요 대통령께서는 수기를 통해 가지고 끝까지 논의해 보고 국회가 결정하자 이렇게까지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본인의 주장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 선악 이분법에 의해서 검찰은 폐지돼야 된다라는 그 주장자들만 데리고 가겠다라는 공개 선언 아니냐. 이 검찰 개혁에 있어서 보안 수사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코어층에 대한 소구를 그 메시지죠.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한숨 쉬지 저분들이 말고 방송 때도 겸손하게 가세요. 저분들 이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래요. 진짜 저는 너무 지겨워요. 또찰개혁이에요. 이게 김용남 후보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사람들을 질리게 해요. 국민들을. 그러니까 검찰의 과잉된 권력 그 행사 이런 거 문제의식 다 압니다. 국민들이. 근데 이걸 지금 몇 년째 저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지 못한 여러 이유 중 하나 이유가 있겠지만 한반도 평화랑 검찰 개혁 이 두 의제에만 너무 과잉 집중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 게 검찰 진짜 개혁되면 저분들 싫어할걸요? 할 거 없어서? 그러니까 비가 와야 우산을 팔죠. 그러니까 비가 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저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그래 지지층이 원하는 대로 보안 사건 그래 없애줄게 하면 그냥 지나갈지도 몰라. 근데 나중에 한 1년 내에 이거 다 그 부작용들 다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야. 책임을 지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정성호 장관도 사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검찰의 1차 수사에 아무것도 손을 안 대면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해보다가 부작용이 나오면 고치면 된다라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다라고까지 좀 강경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저거 의사 선생님들의 비유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술을 하다가 잘못되면 다시 꼬매면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한 가정이 무너질 수 있는 그 일을 하다가 뭐 좀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보강하지 뭐.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무책임은 정말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정청래 대표 그래요. 아니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가 본인 소신입니까? 아니 그거 해서 아까 이석현 우리 평론가님 말씀대로 잘못되면 그 방망이 두드린 사람이 그럼 어떻게 책임지죠? 결국 이재명 정부가 무한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은 끝까지 잘해보려다가 그 정청래 대표의 저 무책임한 정치 때문에 책임은 대통령이 다 져야 되는. 그래. 무슨 이런 이상한 희한한 구조를 만드느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저게 아까 제가 윤석열 방식이라 그랬잖아요. 왜 문제냐? 주장만 있고 설득이 없어요. 주장만 있습니다. 그냥 힘 자랑하면서 근육 자랑하는 거예요. 야, 너 내 근육 봤지? 폐지야. 까불지 마. 그냥 폐지 시킬 거야. 아니 그렇게 해서 그럼 잘못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야, 조용히 해. 폐지 시킬 거야. 원래 정치라는 게 주장도 있어야 되지만 설득이 있어야 돼요. 논거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게 수기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수기가 없어요. 설득이 없어요. 설명이 없다고. 그러니까 윤석열식으로 여가부 폐지. 아니 그걸로 재미는 볼 수 있죠. 단기간에.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느냐. 윤석열이 어떻게 책임졌죠? 파면당해서 구속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 길을 가겠다는 선언 아니고서야 이런 식의 윤석열 같은 정치를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그러니까 이거 거의 광기 수준이에요. 자꾸 검찰 그 무조건 멸문지화하고 모든 가능성을 다 끊어버리고. 근데 책임자 누가 질 거냐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지게 돼 있어요. 보안 네. 수사권 없애서 부작용이 엄청 난다. 그래서 만약 정권 뭐 넘어갈 수도 있고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러면 정청래, 김용민 의원 정기 은퇴하실 건가? 그리고 뉴스공장 문 닫을 거예요. 저 그 정도로 거시면 오케이 가요. 김어준 총수가 그 정말 이렇게 보안 수사권 폐지에 채널 없애자 그러면. 그래 채널 걸자, 없애고 다 걸자. 개삭방을 하든가 모든 걸 걸자. 부작용이 없이 이게 최고의 정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안 수사권 없애는 게 그 정도 기본이다라고,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이렇게 주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권의 초기에 이렇게 지지층을 깨고 대통령 지지율을 불편하게 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하실 거면 그 정도 거세요. 채널 거지라고. 그 정도 책임감은 없잖아,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아까 주무장관으로서 설명했잖아요. 네네. 1차적인 피해자들, 범죄 피해자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저게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없애자는 사람들이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없애서 그럼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대안을 만들지도 얘기를 해줘야 설명이 되고 토론이 되는데 그냥 덮어놓고 없애자. 없애면 표가 된다. 표가 된다. 그리고 책임은 내가 안 진다. 대통령이 다 진다. 세상에 이런 무책임한 정치가 어딨냐는 거예요. 세상에. 앙탈 부리는 거 철부지들이. 아니 그래서 저는 정말 정치라는 게 국민의 삶과 국민의 모든 거를 갖다가 그 영향을 주는 위치에 가 있기 때문에 네. 전 정청래 대표가 저런 식의 그 정치를 계속 할 거면은 어울리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야당 대표를 하면 됩니다. 야당 대표. 그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야당으로 이적을 했으면 좋겠다. 그 야당 대표를 하시라. 그럼 저렇게 해도 돼요. 막 자기 얘기만 질러도 돼. 근데 여당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책임 있게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막스 베버의 얘기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임 윤리. 책임져야 예, 됩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요 지금 메시지에서 알아봤다면 하나 더 사실 지난주로 달궜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정청래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서 또요? 1인 1표제 관련 이야기 나오면서 보세요. 요게 전현희, 김남희 다양한 목소리 반영되는 의사결정 구조 필요 요거를 따옴표를 해가지고 1인 1표제는 민주주의 그 자체입니다.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내었고 요 다음에 전현희, 김남희 의원에게 문자 폭탄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많이 떠들썩했습니다. 저는 사실 1인 1표제 요거에 집중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사실 전현희, 김남희 이 실명 거론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거 하려고 한 거예요, 저 트윗은. 정말 묻고 싶어요. 정치 이따위로 할 건지 정말. 이게 너무 비열해요. 이게 조폭이 하는 짓이랑 똑같습니다. 그 마음에 안 들면 사람 풀어서 몰려가게 해서 패는 거죠. 좌표 찍기죠. 문자로 협박하고 차기 공천 이런 걸로 아마 협박할 겁니다. 아유. 저는 그 이 두 의원들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평소 김남희. 근데 관심 이렇게 별로 김남희 의원 참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 사랑 고백 잘 둘 봤습니다. 다 잘 잘 모르시네. 관심이 잘 안 저 생겼어요. 김남희 딱히 의원 싫어하지 좋아하지 좋아해요. 않아요. 근데 나도. 이런 식으로 린치하는 거 정말 안 좋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까놓고 말해서 끼케 한 몇만 명, 많아야 몇십만 명이 가가지고 패는 지금 이제 되게 하찮은 놀이 문화인 건데 이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진짜 해먹을 만큼 해먹으셨잖아요. 이 시대 좀 끝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덕분에 그동안 이렇게 폐악질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이전에는 같은 편이 아니었던 분들이 지금 다 친구가 됐어요. 그분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레거시 미디어부터 많은 분들이 지금 하나 손에 손잡고 당신들을 몰아내려고 편이 된 거예요. 덕분에 한 편이 돼서 좋은 감사하긴 한데 정말 비열한 정치다.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열하다라고 굉장히 크게 일갈했어요. 아니 뭐 저도 비열하다는 비판에 동의하고 더 나아가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정청래 대표 연임에 도전한다는 분 아닙니까? 네. 근데 1인 1표를 해서 수혜를 보는 사람이 룰을 바꿔서 당대표 경선에 또 나가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북중미 월드컵 진행 중인데요. 네. 특정 국가가 룰을 갑자기 바꿔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바꿔서 또 조별 예선을 치른다. 그 네. 어느 나라가 동의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벌써 게임이 그건 진행 열이 중인데 자기 플레이어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개정을 해서 또 시합을 뛰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감히 어떻게 하느냐 이해 충돌면을 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뭐 일부 의원들이 그 나가려면 일단 빨리 사퇴를 하시라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지는 거죠. 본인이 나가겠다면 1인 1표에 대한 적용은 그 다음 선거부터 부칙으로 하든지 뭐 그런 식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저 1인 1표 얘기가
아까 제가 시대 정신과 시민의 관점 얘기했잖아요. 쌍용, 실용과 포용과 무슨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전혀 시민적 관점과 시대 정신과 무관한 걸 가지고 정청래 대표는 낡은 족보 가지고서 지금 정치하는 거예요. 족보 하나만 붙들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정치를 하는 게 정말 정청래 대표의 정치가 너무나도 빈곤하고 협소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저 1인 1표를 지금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정치 봐봐. 의원들이 개파 만들고 개파 줄 세우게 하잖아. 그거 나쁜 거 아니야? 1인 1표를 하면 우리 당원들의 권한이 늘어나면서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거야. 개파 없어지는 거야. 좋은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줄 세우기 없어진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렇게 1인 1표로 나누게 되면 안전장치 없이 나눴을 때 큰일 나거든요. 대표적인 게 국민의힘의 통일교 신천지 우르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렇게 안전장치 없이 열었을 때 민주당은 김어준이라는 스피커가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돼요. 그럼 저는 의원들 개파 줄 세우기만큼 전 김어준 줄 세우기도 나쁘다고 보거든요. 그럼 김어준 줄 세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솔루션이 없잖아요. 근데 덮어놓고 김어준 줄 세우기로 김어준에게 힘을 주는 이런 1인 1표 개정을 하자. 1인 1표로 가려면 최소한 당원들이 n분의 1로 여론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돼야 되고 정보가 동등하게 공개가 돼야 1인 1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1인 1표제를 하자는 겁니다. 좀 이상적이긴 하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표를 1인 1표야. 무조건 표를 줄게 라고 여는 순간 김어준 주권주의가 되면서 김어준한테 줄 서는 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니 저는 그래서 정청래 대표 아니 당원 주권주의 그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이 전략공천은 또 자기가 다 공천했어요. 모순이잖아요 이게. 저 근데 지금 이 말씀 듣는데 정청래 대표의 어떤 1인 1표제가 김어준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확장되는 부분이 저는 아직까지는 잘 이해는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무슨 얘기냐면 네. 이걸 자꾸 1인 1표를 민주주의에 마치 되게 꽃처럼 얘기하시는데요. 사실 이게 그러면 대의제는 왜 합니까? 우리 간접적으로 우리가 뽑아서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의제와 사실 직접 민주주의에 적절한 결합이 있는 거예요. 네. 견제와 균형이 또 필요한 그런 거죠.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모두에게 직접 민주주의가 무조건 선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무조건 선인 것처럼 자꾸 이게 약을 파시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참여의 역설 같은 게 발생해요. 뭐냐면 이렇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과다대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얘기가 이제 김어준 주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과잉 대표되는 강성 유권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조건 1인 1표 이게 무조건 선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책이 아니에요. 어. 아니 그리고 또 하나가 1인 1표에서 망한 정당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1인 1표예요. 아니 이렇게 실제입니다. 방긋 웃으면서 얘기하냐? 아니 국민의힘이 마치 보수의 종말 주장자니까 국민의힘이 실제로 1인 1표제를 해온 정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여기는 1인 1표 정도가 아니라 네. 당비 납부당원이라고 1,000원짜리 당원도 했었어요. 맞다. 그때 누가 들어왔다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죠? 어디선가. 신천지들이 밀고 들어왔다. 통일교가 밀고 들어왔다. 지금 수사받고 있어요. 아. 그러면 민주당은 저는 궁금합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은 누가 뭉터기 표를 갖고 들어올 가능성 없습니까? 거기는 신천지가 안 들어가나요? 거기는 통일교가 안 들어가나요? 내지는 민주당에는 김어준이라고 하는 빅 스피커가 영향력을 안 미치고 있나요? 이걸 생각하면은 1인 1표라는 게 그냥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청래 대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장만 있고 설득이 없어요. 주장만 있고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장만 있고 고민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당이 망가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진다? 대통령이 또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이런 정부, 식의 정치 이제 그만하자 이겁니다. 윤석열 정부 때 국민의힘 그 당원 100% 이런 그 경선 네. 이걸 주장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당들이 당심 50%, 민심 50% 해가지고 여론조사 집어넣고 여러 가지 뭐 패널, 청년 패널 넣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심과 민심을 조화시켜야 경쟁력 있는 정당이 되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낸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근데 여기서 지금 당원 100%로 그냥 하겠다는 거야 이게. 자꾸 당원 주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 그렇게 될 경우엔 딱 김어준 주권주의가 되는 거거든. 그 우려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김어준 주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뭐 동시간 방송 때라 좀 죄송하지만 최욱 주권주의도 됩니다. 아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빅 스피커들의 그 영향력. 거기서 자유롭지 않다. 그럼, 왜냐하면 당이라는 데가 보통 우리가 평택을 예를 들어볼게요. 평택은요 이번에 유권자들 그래도 한 20만 명 가까이 투표를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집단 지성이 일어나요. 근데 당이라는 곳은 사실은 민주당 경선 이건 김어준 씨의 영향력으로 자유롭지 않을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조국이라는 후보도 그 진영 내에선 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네네. 전체에선 인기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당내 경선이라는 거는 아주 소수가 하기 때문에 소수가 과다대표되는 문제를
안전장치를 만들어도 모자른데 이분들은 그냥 안전장치를 다 풀어버리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타는데 안전벨트를 매야지 안전벨트를 풀고 타냐고요 차를. 그 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딴지 전당대회 하겠다는 거지. 그 곤란합니다. 지금 네 지금 너무 슈퍼챗이 뜨거웠나요? 너무나도 뜨겁다 못해 슈퍼챗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류태건님께서도 지금 1인 1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슈퍼챗 해주셨고요. 그리고 헤드리오 77님께서도 해주시고요. 거액을 해주시네요, 다들 지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1.5만 명이 됐어. 와. 예, 우와, 1.5만 15,000 분이 또, 명이고요. 야. 그리고 이건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의총 생중계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겠네요. 그러면 그쵸. 그렇죠. 뭐 1인 1표라든지 그리고 그러니까 SNS를 여러분 통해서 주창을 드세요. 뭐 이렇게 얘가 있는 거예요. 매우 누가 좋지 이렇게 않죠. 반기를 들 겁니다. 한번 봐주세요. 일종의 고자질 정치죠. 그러니까 김남희, 전현희 두 분이 당한 피해를 더 확대시키겠다. 그치. 그 의지로 봐야 되겠죠.